안녕하세요. 오타이맨입니다. 12월 18일 미국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에 지금 핵 탄두가 돌아다니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너 펄거슨이라고 하는 섹슨 에어로스페이스의 CEO가 최근 미국 상공을 날고 있는 수많은 드론에 대하여 회자가 되고 있자 그는 야간에 드론을 비행할 일은 없습니다. 촬영을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단지 센서를 장착하여 미국 내에서 실종된 핵탄두를 찾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기에 컨테이너가 부서지고 핵 폐기물이 없어졌다는 뉴저지 주정부의 발표에 이어서 그가 이야기를 하길 이는 구소련의 붕괴 시에 160개의 핵탄두가 우크라이나에 있었습니다. 80개가 정상적으로 회수가 되고 나머지 80개는 행방불명이 되었는데 이번에 아마도 그 중에 한 개가 미국으로 운송 도중에 분실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고 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주지사는 일반적인 드론이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골프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설이 파다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로는 미 전역에 이 드론들이 날고 있으며 심지어는 캘리포니아 일대에도 수많은 드론들이 야간 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FAA가 드론의 야간 비행을 금지하지 않는 조항을 발표하자 야간 비행이 많아졌다고 하지만 야간의 용도가 없다고 합니다. 의회조차 이 문제에 대하여 미 연방항공청과 조 바이든의 백악관에 질의를 하고 있지만 뚜렷한 대답을 못 듣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 의원인 서와일조차도 연방정부는 모든 것을 비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숨기기에 바쁘다고 비난을 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이 공화당, 민주당 양측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감추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왜 드론이 날고 있을까요? 다음 소식입니다. 회기 말이 되자 지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은 사건들이 의회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리즈 체니 의원에 대하여 그녀가 16위원회 활동 당시에 정인에게 증거 조작을 협의한 것으로 밝혀져 앞으로 하원 윤리조사위원회에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잠정적인 혐의를 받고 있는 그녀는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운전사의 핸들을 뺏어 관용차를 몰고 의회로 가려고 하였다는 허위 증언자 캐시디 허친슨과 사전에 아무런 보고도 없이 비밀리에 통화를 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증인 조작 사건에 연루가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편 하원윤리위원회에서 또 16위원회는 합법적으로 조성이 되지 않은 단체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6위원회가 기소를 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워싱턴 굴락에 수용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에 대한 보상은 누가 합니까? 결국은 미국 정부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낸시 펠로시는 유럽 여행 중에 엉덩이 뼈가 부러져서 입원해 있습니다. 그녀를 위시하여 민주당 1세계 또한 구성원도 되지 않은 2명의 라이너를 껴서 구성하였던 16위원회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것이 이제 판명이 됨에 따라 앞으로의 사건이 점점 흥미진진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줄 소송을 당하게 되어 있는 16위원회 사건이기도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에 조 바이든이 소셜 시큐리티나 또한 농림부 등의 직원들은 사무실로 복귀하지 않아도 된다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사무실로 복귀하지 않는 연방 공무원들은 즉시 해고될 것이라고 오늘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코비드-19과 함께 재택근무를 시작한 공무원들이 그간의 많은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사건으로 보여지고도 있습니다. 일부 DC에 근무하고 있는 연방 공무원들 중에 고위직들은 아예 집을 플로리다로 옮겨서 한 번도 DC에 나타난 적이 없이 5년 이상을 월급을 타갔다고 오늘 전해지고 있습니다. 줄줄이 세고 있는 이 세금에 대하여 연방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막아야 하는데 자기들끼리 같이 끼고 돌면서 정부 돈을 해먹은 것 같습니다. 결국은 한국의 어떤 단체와 비슷하기도 하죠. 이에 조 바이든은 노조들에게 인심을 쓴다고 하며 5년 동안 재택근무를 더 연장해 주었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노동법 위반으로 걸어서 대법원까지 끌고 갈 계획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한편 연방정부 중에 하나인 소셜 시큐리티를 담당하고 있는 그 건물의 경우에는 8 내지 90%가 텅텅 비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연방 건물이 미국 내에만 10,000개가 넘습니다. 그 중에 7, 8천 개가 지금 텅텅 비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1년에 소요되는 건물 관리비가 $150억 달러라고 합니다. 즉 헛돈이 막 쓰여지고 있는 것이죠.
한편 일론 머스크는 오늘 발표하기에 연방 건물의 8%만 사용되고 있고 92%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수많은 돈이 낭비되고 있고 또한 해외 원조라는 명목으로 낭비가 되고 있는 것인데 과연 이 돈이 낭비만 되는 것일까요? 어떤 정치인들의 뒷주머니로 가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드모인 리지스터와 그게 여론조사 요원이었던 앤 셀츠를 상대로 지금 연방법원에 허위 공표 사실로 인하여 선거방해 사기라고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아이오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카말라 해리스의 최종 선거 집계 그녀의 명성에 맞는 발표라고 하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를 지고 있다고 하였으나 선거 결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3%로 앞서서 이긴 것입니다. 이는 16%의 갭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기성으로 여론을 조성하여 카말라 해리스를 당선시키기 위하여 선거 사기를 하였다고 오늘 고소를 당한 것입니다. 한편 여론조사 분석위원이었던 앤 셀처는 대선이 끝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자마자 즉시 은퇴를 발표하였으나 은퇴를 한다 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은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고소사건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전개될 고소사건이 궁금하기도 한데 이번 선거 사건을 계기로 특히 ABC의 경우에는 1,500만 불의 배상금과 100만 불의 변호사비를 사용하여 그 ABC 뉴스의 메인 앵커였던 조지 스테파노 폴로스를 상대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고소를 하자 ABC와 조지 스테파노 폴로스 측엔 1,500만 불의 합의금을 내고 공개적으로 사과 방송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많은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지금 특히 CNN의 경우에는 공포에 쌓여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의 많은 변호인들이 이것을 하나하나 찾아내어 허위 정보와 거짓 정보를 가지고 방송하였던 방송국을 상대로 고소 사건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하원윤리위원회가 의회 회기 바로 직전에 맥 게이츠 의원의 손상적인 법률 전쟁 보고서를 비밀리에 투표하여 공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맥 게이츠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로 되었을 때 민주당 측과 상원 공화당 측조차도 이 문제를 가지고 걸고 넘어져 맥 게이츠 의원이 사퇴를 한 바 있습니다. 맥 게이츠 의원의 입장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왈가왈부하면서 행정부 시작부터 잡음을 만들기 싫다고 하며 자신 스스로가 물러나고 다른 방법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도우겠다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원윤리위원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공개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였으나 최근에 몇 명의 라이너와 민주당이 합작을 하여 이 문제를 들고 나와 맥 게이츠 의원과 다른 의원들 모르는 사이에 슬쩍 통과시켜 공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일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3년 3월에 벌써 조 바이든 DOJ에 의하여 무혐의로 판결이 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민주당과 라이너들은 어떻게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권력의 약화를 위하여 이것을 노이즈 마케팅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치판이긴 하지만 참 대책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민주당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 사건은 2023년 10월에 맥 게이츠 의원이 하원 의장이었던 케빈 맥카티를 퇴출시키는 데 앞장섰기 때문입니다. 케빈 맥카티와 그의 동료들인 라이노들은 지금 맥 게이츠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PR을 구분하지 않고 맥 게이츠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연준이 0.25% 금리 인하를 단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내에서는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예상되어짐에 따라 주가는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긴 안목에 미국 관세 장벽에 의하여 이 탄력은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중국에 대한 철강 관세 등등의 관세 장벽을 쌓았으나 미국 내 물가에는 별 영향이 없었던 전례를 보아 앞으로는 경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 같기도 합니다. 최근에 서민들 생활에 청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은 바로 유류가의 하락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 하에 캘리포니아의 경우에 5불 50이 넘었던 가스값이 최근에 3불 90대로 일반 휘발유 값이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민들 생활에 가장 영향을 끼쳤던 유가가 하락함에 따라 어느 정도 물가 안정도 기대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식료품 값은 내려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소매상과 소비자들 간의 서로 간의 눈치 작전이 맹렬하게 펼쳐지는 오늘날에 하루빨리 모든 물가가 안정이 되고 미국 경제에 부활이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 이전에 벌써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는 가운데 소프트뱅크의 CEO인 손정혜가 바꽃 더블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2016년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제1기에 미국에 500억 달러를 투자하여 약 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는 오늘 말을 하고 있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기자와의 공식 회담에서 이번에는 자기가 더블다운으로 1000억 불을 투자하고 일자리를 10만 개를 창출할 것이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신 좋아서 입이 싱글벙글하면서 그를 껴안고 난리가 났습니다. 머니톡스라고 하지만은 영감이 너무 돈만 밝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미국 국민을 위하여 10만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것에 아마 익사이팅한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타이맨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부탁드리고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